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SNS에 자필로 쓴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경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영장 발부 사유, 사실 모든 사유가 다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먼저 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다, 이렇게 법원이 밝혔습니다. 영장을 발표하면서 이제 밝힌 사유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검찰이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 중에는 뇌물이 있고요. 네. 그 뇌물의 혐의가 110억 원대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이 주장을 지금 인정한 셈인데요.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해준 소송비 60억 원, 또 2007년 대선 전후에서 민간기업과 개인에게 받은 35억 원 등이 포함된 혐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모른다거나 받았어도 이 정당한 돈이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데요. 네.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도주보다는 그동안의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다음에 네. 또 측근들의 증언조차도 허위다 이렇게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태도 등이 앞으로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네. 이로써 이 전두환 노태우 구속 이후에 23년 만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네, 구속이 결정된 뒤에 자택 앞에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자정쯤이 다 돼서요. 예우 차원에서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들과 함께 자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전 대통령이 자택을 나올 때는 측근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자녀들이 자녀들이 흘리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윤옥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승용차를 타고 이제 가는 바람에 입장 발표가 없었는데 네. 대신에 이제 SNS를 통해서 심경을 밝힌 게 있습니다. 먼저 이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이어서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수사천상에 오른 가족들과 측근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임 중에는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고요. 네. 또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이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입장문은 또 언젠가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글은 영장 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고 네. 편지지 석장 분량입니다. 또 이 페이지 숫자까지 넣은 입장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SNS에 게재됐습니다. 네.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군요. 자,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사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참담하고 잔인하다. 정치 보복이 반복되질 않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했고 민주평화당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정의당은 구속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감이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이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다라는 대변인의 말이 나왔고요.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속을 통해서 검찰은 한 고비를 넘겼고 이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구속이라는 게 유무죄의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수사를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리고 네. 당장 오늘은 고령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리고 오늘 수감된 걸 생각을 해보면 당장 수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앞에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가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방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 기간은 연장하면 길게는 20일까지 가능하니까 최소 서너 차례 이상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고 나면 구속 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초순쯤에 구속 기소하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또 이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윤욱 여사에 대한 금품수수 연루 의혹, 측근 비리 이런 것들 마무리하고 더 파헤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수사랑 별개로 이 100억 원이 넘는 뇌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보통 추징 절차가 진행되는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징이란 거는 불법적인 수익을 이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대비를 하는 건데요. 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혐의만 지금 11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또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아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 추진 절차의 관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진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또
또 이 숨겨진 재산을 검찰이 어디까지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네, 박 기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